아니 지금 당대표 선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되겠네. 그러고요. 이게 헌법재판관 명단이에요. 이종석 재판소장님이시죠. 자유한국당에서 임명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때 재판소장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은혜 여기 김명수 이렇게 돼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바른미래당 한 명, 더불어민주당 한 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임기를 보면 이게 임기가 보면 2024년 10월 17일 날 여기 자유한국당 한 명, 바른미래당 한 명, 더불어민주당 한 명 이렇게 세 분이 임기가 끝납니다. 10월 17일 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 몫이에요. 국회 몫에 헌법재판관 3명이 10월 17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이렇게 해서 원내대 교섭단체로 이렇게 3명이 2018년 기준으로 됐는데 요 세 분이 나가고 나면 민주당 2, 국민의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 2, 국민의힘 1인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지금 꼬라지로 보면 이 세 자리가 다 반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월 17일 날 반윤이 여기 1명, 2명, 3명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쪽에서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에서 3명이 반윤으로 채워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반윤, 문재인 임명한 둘, 반윤 이렇게 되고요. 여기 김명수 있죠. 김명수 둘, 반윤 8대 1이 됩니다. 헌법재판관이 8대 1이 돼요. 그러면 6명 있으면 탄핵이 되는데 8대 1이 됩니다. 언제까지? 4월 16일까지. 4월 18일이군요. 2015년 4월 18일에 문재인이 임명한 두 자리 있죠.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둘 돼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6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여러 가지 법정 놀지 말고 그냥 쪽수로만 본다고 하면 요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을 대통령 목 2명이 내년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2명, 이 사람들도 확실히 배신 안 때린 사람 2명으로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3명에다가 국민의힘이 임명한 1명, 그렇게 해서 4명, 그 다음에 조희재 대법관이 이제 김명수 대신에 임명할 사람들까지 하면서 안전해지는 건데 지금 상태로라면 10월 17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요. 완전히 기운 헌법재판소 상황이 되고요. 국회의석은 192라고 하는데 민주당 192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저기 진보당이라든지 쭉 있는 의석수하고 해서 192 이렇게 되는 건데 8석 저는 이건 200석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반윤으로 돌아선 상황에서는 이게 있잖아요. 선거 결과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든 한동훈이 당대표가 떨어지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이기에 완전히 쏠리게 생겼다. 그러면 저쪽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탄핵 정국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4월까지 그 전까지 쇼부를 보는 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탄핵의 현실적인 로드맵이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사건으로 된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딱 포결하는 헌법재판관 쪽수 그리고 임명 스케줄 기타 등등을 보면 저쪽에서는 10월부터 늦어도 2월까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 5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겐 죽음의 시간이다. 그 죽음의 시간에 당대표를 한동훈이 되면 지금 이렇게 한동훈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자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저도 이제 여기다가 말을 못했는데 제가 말을 못한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저는 이 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재일 너의 입장이 뭐였냐고 하면 저 입장은 여러분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제 기본적인 입장은 왜 싸우들 그래였습니다. 총선 앞두고 왜 싸우냐? 자 보세요. 윤이고 한이고 좋아요? 총선 앞두고요. 그렇게 서로 갈등이 나면 윤한테 좋아요? 한한테 좋아요? 당한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갈등이 있으면 숨겨라. 화해를 못할 거면 숨기기라도 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윤이 듣겠어요? 한이 듣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양쪽에서 다 경계하는 인물이 되는 거지. 저 새끼 한동훈 쪽의 스파이일지도 몰라. 저 새끼 김건희의 스파이일지도 몰라. 뭐 양쪽에서 다 경계하는 거지. 그럼 제 입장에서 어때요? 진짜 뭐 같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갈등이 있으면 숨기는 게 최고다. 응?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 이런 분위기에서 김경준 회계사에 대해서 용산에서 아는 사람이 잘 없었는지 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서도 파악하려고 전화가 오고도 했었죠. 왜 저러냐 김경률. 내가 어떻게 알아. 저 형이 저러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그거죠. 이번 선거 망했다. 이번 선거 망했다. 이렇게 갈등들도 숨기지 못하고 전략도 없고 김 여사 사과는 무슨 개불같 그 사과하면 선거에 좋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사과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냥 범죄였다고 사과를 한다는 건 범죄로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멍청한 짓을 왜 선거 앞두고 지은 죄가 있어도 아니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게 선거인데 응? 왜 없는 죄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로 나오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고 그것도 왜 우리 쪽에서 난리냐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의 사과하라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선거 전략이야? 말도 안 된다고 저는 그랬었고 그건 뭐 여기 다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알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좀 자제 좀 시키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 주면서 김경률한테 저러지 말라고 좀 자제 좀 시키라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가 안 게 있지. 이미 전화를 했었고 그것도 씹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만 씹힌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도 씹혔었어요. 제가 알기론. 응?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진짜 윤하고 한하고 둘만 아는 거고 이렇게 이게 저도 이제 전해 들은 거지만 윤통이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도 못 하는구나 알았다 그랬다는 건데 또 한동훈하고 둘 사람이 얘기니까 세상에 이거 확인 안 돼. 확인이 되겠어? 그래서 저 새끼는 저거 누구한테 들었어? 하여튼 취재하려면 취재하고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는 격분을 했었던 게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일병 구하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뭐 한동훈 후보하고 뭐 사적인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때 한동훈 구하기 위해서 문자 확 왔다 갔다 했었던 거나 기타 등등 누가 한 명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소통하고 막 난리를 쳤었던 거 본인이 살아야 되겠을 때 김여사 나 뭐 여러 사람들 다 도와주겠다고 사적인 문자 메시지로 팍팍팍 소통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본인 살려줄 때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괜찮고 딴 사람 입장 표현에서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싸가지인데? 저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니 이러면 윤이 살아 한이 살아. 거기서 이 와중에 보면 더 웃긴 거는 윤한테 줄 선 사람들 한한테 줄 선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혈투를 해요. 이 출세에서는 이때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왔다 선택의 순간이 왔지비 그러면서 이제 나는 윤 나는 한 이러고 이제 혈투들을 벌이고 있어. 이러면은 당이 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건 꾸역꾸역 임기 3년을 어떻게든 버티시라. 탄핵 같은 거 당하면 안 된다. 윤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여러분 윤이 탄핵되는 건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윤 탄핵되면은 민주당 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더 작살납니다. 절대로 윤석열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윤석열은 탄핵당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꾸역꾸역 3년 버텨야 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 한동훈은 정치판에서 떠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 대통령 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동훈은 정치판에서 떠나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정치를 하는 건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 진짜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서는 철저히 아웃돼야 된다. 그냥 국회의원 한 명 하는 거는 특수부 검사가 해서 뭐 누구 파고 뭐 이러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지도부에서는 철저히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윤이나 한이나 보면 사람들 대들면 죽인다, 밟는다 뭐 이런 피냄새 나는 정치를 하는데 콘텐츠가 없어. 제가 요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있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거 1번은 운동권입니다. 주사파, 운동권. 아주 질렸어요. 그런데 2번, 특수부 검사들한테도 아주 질렸습니다. 나는, 이거는 참. 그러니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이게 미러링이야, 미러링. 한쪽은 운동권을 극혐으로 만들었고, 한쪽은 특수부 검사를 극혐으로 만들었어. 좀 잘 들어야지.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아주 질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보수 쪽에 제가 놀란 거는 보수 쪽은요. 제가 놀란 거는 이렇게 콩가루여 가지고 이러면 누가 정치 지도자를 합니까? 무서워서.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이렇게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콩가루여서 벌어지는 일이거든. 이러면 누가 정치 지도자를 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모로 정치적 상황이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얘기 끝낼게요.